네, 잘 들리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겸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버거킹님, 나나님, 허니님, 안녕하십니까. 파밍님, 담쟁이님, 광망님, 덩승님, 안녕하세요. 힘찬비상님, 오스카님, 네, 승천님, 반갑습니다. 깔리파님, 발을정님, 안녕하세요. 네, 오신 분들 모두, 네, 환영합니다. 2019년 12월 15일, 네, 겸손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어, 뭐 어떻게 보내셨죠? 저는 오늘도 뭐 네, 교회 갔다가 네, 오랜만에 그 82년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네, 보고 왔습니다. 네, 다들 잘 보내셨어요? 그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 앞으로 이제 녹화 방송은 올해 2019년까지 녹화 방송은 아프리카 TV에서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내년 이제 2020년부터는 유튜브로만 제가 녹화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보기에도 편하고 또 앞뒤로 또 편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음악적인 부분은 좀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그러니까 보시기가 더 편하실 겁니다. 네.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항상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1983년 이 삼성전자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전기전자에서 반도체의 어떤 회사로 새로 태어나겠다 그랬습니다. 사업체를 반도체 회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떤 기업가들이나 뭐 말도 안 되는 거다. 이 반도체라는 것은 그도 그럴 게 초정밀 작업을 요하는 그거죠. 엄청난 기술력과 그게 기술력이죠. 초정밀 반도체입니다. 전자제품만 이렇게 만드는 회사가 이 반도체 부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다들 뭐 망한다 그랬습니다. 아니면 뭐 이병철이 미쳤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난 뒤에 지금으로부터 36년 후에 이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100대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은 1993년 이건희가 어떤 삼성의 공장을 둘러봤을 때 세탁기를 조립하는 그런 직원을 봤어요. 근데 그 세탁기를 조립하는 직원이 세탁기 그 뚜껑 있죠. 열고 닫고 하는 거. 그게 조금 이렇게 길다 보니까 칼로 잘라내서 그 위에를 조립을 하는 것을 눈으로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정사단 임원들 200여 명을 임직원 200여 명을 이렇게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세탁기가 분량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 회사는 과거에는 양적 회사였지만 앞으로는 질적 회사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아내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버려야 된다. 다 바꾼다라는 그런 경영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100대 사건 중 7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우리가 회사를 볼 때 어떤 기업을 판단을 했을 때는 이런 히스토리나 경영진의 철학과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게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서 파괴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네, 뭐 기다리지를 못한다거나 어떤 주식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부분이죠. 이처럼 왜 개인들이 주식을 하면서 실패를 하고 수많은 실패를 하고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그걸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왜 개인들은 주식에서 실패를 하는가? 그것도 한두 번의 실패, 주식에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실패를 하면 사실상 전 재산이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큰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분은 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이렇게 실패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그게 늘어나서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뭐 그 이상 이렇게 크게 손실이 날 수 있겠죠. 왜 그러느냐? 본인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매매 습관, 주식을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 어떤 과정과 결과가 도출이 되었죠.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뭐 1년, 2년 동안 주식을 해보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담한 결과죠. 그럼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이 수십 년 이상, 뭐 50년 이상 이렇게 대부분은 남았을 텐데 앞으로 50년 이상 동안, 30년, 50년 이상 동안 주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는 명실상부하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야지 막대한 부를 이룰 수 있을까? 또는 먹고 살만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가능할까? 내 인생의 어떤 전환점, 인생 역전이 가능한가? 그건 바로 과거를 파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자신의 어떤 주식의 과거 있죠. 그걸 완전히 파괴시켜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나를 버려야 된다. 과거와의 단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된 습관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하지 못하면 돌아오는 2020년도에도 개인들은 또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식을 이렇게 해왔는데 돈을 벌지 못했다면 그 방법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죠. 내가 한 종목을 7년 이상, 5년, 7년, 10년 이상 들고 가봤다면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식은 누구보다 먼저 사고 누구보다 늦게 파는 겁니다. 이처럼 가치 투자, 즉 장기 투자로 인해서 내가 해봤다면 그에 대한 결과가 나왔겠죠. 위대한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개인들은 어떤 금융 주식 지식이 없이 주식에 대한 아주 그 잘못된 가치관, 주식은 사고 팔고 투기로 해야 된다. 뭐 차트를 계속 이렇게 봐야 된다. 뭐 그런 잘못된 게 막 이렇게 있겠죠. 처음에 입문했을 때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을 어떤 내재가치, 실적을 보지 않고 어떤 뭐 촉으로 한다든지 느낌으로 한다든지 뭐 그냥 마냥 이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적으로 돈을 우리가 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잘못된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사면은 수익률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다.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에서는 기다리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네, 여정님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오늘이 12월 15일이고요. 다음 주가 그렇죠. 사실상 다음 주와 다다음 주 거래일이 끝나면 12월 26일이 마지막 거래일이죠. 끝나게 되면 올해는 이제 끝나는 거죠. 거래일 수는 이제 라스트 9일이 남았습니다. 거래일 수로 보면은 딱 9일 남았어요. 내가 올해에 단타를 쳤거나 손절을 쳤거나 이런 매매를 했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겸손 방송을 듣고 단 몇 분이라도 변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레인저님 안녕하십니까? 주식은 철학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인내가 있어야 돼요. 타고난 기질도 중요하지만 결국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노력이라는 것은 뭐 많은 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투자 습관, 이 올바른 투자 습관은 누구보다 먼저 사고 누구보다 늦게 판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철저하게 뭐 분할 매수를 한다. 여러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이 있겠죠. 저는 몇 분이라도 이렇게 좀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기회는 찾아와요. 우리가 올해 사실상 큰 어떤 상승 여력이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 대세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 급등 랠리가 나온 종목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020년도는 저는 어떤 변곡점이 되는 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성을 한번 결정짓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수에서는 더 이상 어떤 빠져봐야, 그렇죠, 아래쪽으로는 아래쪽을 빠져봐야 이제 뭐 약 300포인트 위로 쳐버리면은 저는 위로는 한 400포인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내년 한 해만 놓고 봤을 때 그만큼 급등락이 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겠죠. 어떤 이벤트, 그 기업의 실적과 상관없이 정치적인 이슈, 북미 어떤 관계라든지 어떤 미중 무역 전쟁 이런 관련된 거라든지 이거 말고도 또 자잘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이벤트들 있죠. 뭐 내일은 비건 대표가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북한 어떤 거에 대해 단독 면담이 또 예정되어 있고요.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 모든 자잘한 내용들은 지나고 나면 아무런 그런 게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부질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차트로 보면은 이 봉 하나에 일희일비 하잖아요. 개인들이 양봉 나오면 좋아하고 음봉 나오면 짜증내야 합니다. 음봉이 한 달 내내 이렇게 떨어지면은 한두 달 내내 떨어지면 불안해하죠. 다시 또 올라가면 또 기뻐합니다. 떨어지면 또 불안해합니다. 슬퍼합니다. 짜증납니다. 올라갈 땐 또 환호를 하죠. 네,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주식을 하실 때는 내가 왜 주식을 하고 있는가? 왜라는 게 항상 나와 있어야 돼요. 겸손히, 그렇죠?
여러분들 왜 주식을 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일단 돈을 벌기 위해서.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지금의 월급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의 수입에 만족하지 않고, 왜 돈을 더 벌고 싶어 해요? 이게 욕심일까요? 내 가족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질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또 뭐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더 멋진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 멋진 집에 살고 싶어서, 대출을 다 갚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 효도하기 위해서, 뭐 결혼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뭐 사업을 또 내 사업을 또 하고 싶어서, 건물을 사고 싶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해외 여행도 있겠죠. 명품이라든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왜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돼. 왜? 왜? 그 목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은 다 주식을 오늘날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주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부하기 위해서 돈을, 그쵸? 기부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겠다?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겠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지 돈이 벌리는가? 그걸 알아내야 되겠죠.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으면 어느 정도의 공부와 어느 정도의 노력이 들어가는지 대략적인 사이즈는 나옵니다. 내가 어떤 운동선수가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또는 어떤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딱 견적이 나와요. 대부분은. 그렇죠. 주식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돈이 벌리는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2,000만 원 만들 수 있는가, 2,000만 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4,000만 원을 만들 수 있을까,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2억을 만들 수 있을까, 2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10억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항상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버는가, 왜라는 것을 알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죠?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치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주식에서 이미 정답은 나와 있어요.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고요. 오늘날에도 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지난 400년 주식 역사상 오늘날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뭐 1년 전에는 이랬으니까 내년에는 이럴 것이다. 5년 전에는 이랬을 거니까 앞으로는 뭐 단타가 될 것이다. 뭐 10년 전에야, 뭐 1, 20년 전에야 장기 투자가 됐지, 이젠 앞으로는 안 될 것이다. 안 그랬습니다. 1607년부터 오늘날까지 가치 투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920년대) 벤저민 그레이엄도 어떤 큰 손실을 한번 봤었죠. 그러나 기다리니까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공황이 빠졌을 때도 엄청난 손실이었죠. 그러나 다 극복이 됐죠. IMF 다 극복이 됐습니다. 2008년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됐을 때 월스트리트, 네, 중심이죠. 세계 3대 금융 중에 하나인 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이 됐어요.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극복이 됐습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손절을 쳤다면, 무서워서 손절 쳤다면, 내가 만약에 그때 오히려 주식을 더 샀다면, 2008년도 당시에 주가가 폭락이 나왔을 때, 세계 폭락이 나왔을 때 내가 과연 여기서 주식을 더 샀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친구들하고 술 먹고 헛소리나 하고 짓거리고, 그렇죠? 막 클럽 다니고 있고, 도박했다가 돈 쓰고, 게임했다가 돈 쓰고, 명품 과소비, 아무런 내 미래에 대한 그런 자기 개발이 아니라 취미에 지나친 소비를 하지 않았는지, 내가 과연 이거에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했다면, 내가 10만원, 20만원, 30만원, 100,
100, 200, 300만원. 지난 10년간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을 내가 투자로 했다면, 결과론적이 아닙니다. 투자를 했다면 20년 정도 마찬가지고 30년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그럼 앞으로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이 빠릅니다. 뭐가 늦습니까? 빠른 거예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세요. 부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까? 기회는 언제든 열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주식을 사 모으는 거다. 봅시다. 97년도 IMF 맞았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전체 계좌가 70, 마이너스 70%, 80% 갔다고 칩시다. 여기서 샀는데, 자, 여기까지 폭락이 나왔어요. 돌아버리죠? 미쳐버리죠? 네, 미쳐버립니다. 주가 고점에 사가지고, 이렇게 남들 안 보고 있을 때 안 사고 있다가, 그렇죠. 여기서 삽니다. 폭락 나옵니다. 사고, 폭락 나오죠. 뭐가 의미가 있죠? 어차피 더 사야죠. 경선이 그러죠. 계속 사라.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없죠. 다 극복이 가능하죠. 밀립니다. 또 공포가 찾아오겠죠? 야, 여기 깨겠다. 야, 우리나라는 안 되겠다. 야, 여기 깨겠다. 야, 이거 1000포인트? 뭐 한 30년 뒤에나 가겠네. 200포인트대에서 1000포인트 가려면 한 30년 걸리겠네.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네, 그렇습니다. 6년 걸렸습니다. 200포인트대가 1000포인트 갈 때 5배가 지수가 5배가 올라가는데 야, 한 30년 걸리겠다. 야, 우리 다 할아버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증시는 그 생각을 뒤집어 버리죠. 이게 예술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술. 자, 코스피 종가가 2170포인트입니다. 겸손히 뭐라 그럽니까? 3000포인트 간다 그러죠. 3000포인트 넘어간다 그럽니다. 맞습니까? 저는 3000포인트를 간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7년이 걸릴지 저는 모릅니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야,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초등학생도 그 얘기 하겠다. 야, 나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다. 그건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무슨 말이냐? 해보셨습니까? 아니, 겸손님, 저는 주식 이제 시작한 지 1, 2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 앞으로 2030년도에는 코스피가 3000포인트, 4000포인트, 5000포인트, 6000포인트 이렇게 갈 건데, 그거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못해요. 그럼 그걸 할 수 있으려고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있는 거죠.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99.8%, 9%가 실수를 하고 다 실패했던 그 경험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과거에 조선시대, 삼국시대 우리나라가 얼마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까? 일제시대까지, 6.25 전쟁까지, 한국전쟁까지. 과거 100년, 200년,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침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라를, 그렇죠, 강국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실패를, 과거의 실패, 꼭 내 실패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실패의 유형을 보고 배워서 나는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저렇게만 하지 않으면은 되는 겁니다. 아주 쉬운 논리예요. 그러나 왜 이게 어렵냐?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이 잠재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양손을 쥐고 주먹을 쥐고 태어나죠. 왜? 모든 것을 다 가지겠다. 그게 본능입니다.
우는 것은 두려움이고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울죠. 왜? 두려움, 공포죠. 낯선 환경.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어떤 낯선 환경을 맞습니까?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뭐 어떤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 그리스 금융위기, 뭐 부도, 뭐 어떤 전쟁설, 뭐 어디 파산설. 이게 낯설다는 거죠. 그러나 과거에 다 있었던 일이에요. 심지어 대공황도 있었고요. 전쟁도 있었습니다. 다 있었던 내용인데 종류가 다를 뿐이죠. 어떤 뭐 질병이라든지. 그러나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계속 반복될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금융에 대한 지식을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매일 매년 나타나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아직도 주식을 도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결론이 나왔잖아요. 싼 종목을 사잖아요. PBR이 1배입니다. 싸지 않습니까? 하물며 0점대예요. 0.7, 0.6이에요. 삼성의 뭐가 0.6, 0.7, 0.8로 가고 있으면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LG라는 회사가 0.7, 0.8이에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안 사고. PBR이 제조업인데 PBR이 뭐 3배 이상 거래가 되고 있다.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포스코가 과거에 그랬죠. 현대중공업이 그랬죠. 조선주, 철강주가 그랬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거를 저 위에서 사가지고 겸손님 말대로 한국조선해양 차트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장기 투자했으면 이거 작살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작살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왜 사죠? 이거 PBR 보셨습니까? BPS 보셨어요? 퍼 보셨습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차트로. 그럼 지금은 비쌉니까? 쌉니까? 지금은 이게 비싼가요? 쌀까요? 이럴 때는 뭐하고 자빠져 있다가, 막말로, 이럴 때는 조선주 파산당한다, 자빠져 있다가, 왜 여기서 사는 거죠? 왜 여기서 계속 사죠?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은 여기서 손절이죠. 손절이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다. 왜? 개인들은 항상 조급합니다.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이 30대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35세다. 한 36, 37, 38, 1년, 2년, 3년 뒤에 부자 되기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 아닙니다. 제정신 아니에요, 그거는. 미친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90% 이상이 정신병자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제가 제 지인들이나 뭐 주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매너도 좋고요. 말도 참 잘하고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뭐 어떤 사회적으로 평균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 앞에만 딱 들어가면 바로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되는 겁니다. 모니터 앞에만 딱 가면 사람이 돌변해버려요. 밖에 나올 때는 정말 이 사람 정말 배울 사람이 많이 있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진짜 인싸고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편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모니터만 켜면 돌변하다는 거죠. 사이코패스처럼. 그렇죠. 과연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인가? 과연 나는 그러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시면 됩니다. 호가창 왔다 갔다 거래량 뭐 1000만 주, 5천만 주, 1억만 주 터지는 거 그거 들어가가지고 왔다 갔다 그걸 하고 있는지, 내가 분봉 차트 보고 주식을 하고 있는지, 호가창 보고 주식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올해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럼 결과가 안 좋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도박을 했다면, 도박을 하고 투기를 했다면은
투기라는 게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게 투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을 투기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면, 지난 1, 2년 동안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비극적으로 끝나죠. 내가 올해 주식을 사 모았다 칩시다. 지난 올해 1년 동안 주식을 사 모았어요. 자, 내년에 올라가면 그거를 열매를 맺는 거고, 내년에 이제 좀 올라가려고 하다가 떨어지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구나 해서 더 씨를 뿌리고 모아가고 물을 주고 사랑을 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1000만원어치의 주식을 샀습니다.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계속 오랫동안 보유했는데 한 번도 팔지 않고 계속 사기만 했어요. 결과가 소위 말해서 안 좋았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던 행동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주식을 사는 거예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러면 장담한데 3년, 5년 이상, 7년 이상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본주의를 믿으시고요.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100% 됩니다. 좋은 주식을 좀 떨어졌다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한국조선해양이라는 회사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12만 5천 원에 샀어요. 10만 원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찬스라는 게 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기회라고 봐야 되는데, 1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기회라고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항상 비일비재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들이 성공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모든 게 떨어졌을 때 두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리스크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10만원 주고 샀어요. 5만원 떨어지는 게 그게 리스크라고 보는 거예요. 뭐가 의미가 있죠? 50만원, 100만원 갈 텐데. 어차피 50만원, 100만원 가는 주식인데 뭐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도 환상에 빠져 있어요. 교수님, 그런 거 말고 뭐 화끈한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자천주, 세력주. 이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왜 실패를 하느냐, 개인들이. 내가 전체 자산이 100이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100%의 투자 금액이 있죠. 이 중에 70%는 한 70% 정도는 반드시 우량주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 우량주. 그리고 나머지 뭐 한 30%에서는 여기서 이제 뭐 성장주, 그쵸? 그 다음에 테마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성장주 20, 뭐 테마주 10% 이런 식으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테마주를 가지고 비중을 90% 이상, 90에서 100% 이상 실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아작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도 그럴 게, 테마주를 사는 거, 내가 어떤 테마주를 5,000원에 주고 샀어요. 1년, 2년 동안 뭐 기다리다가, 또는 뭐 6개월 있었는데 마이너스 막 40%, 60% 빠집니다. 손절 치는 거예요. 왜? 그 돈이 여윳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 써야 될 돈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딘가 또 써야 되죠. 그러면은 주식을 가장 먼저 팔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주식이 앞으로 팔고 나서 5,000원에 산 종목을 3,000원에 팔았더니, 2,500원에 팔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1년, 2년, 3년 뒤에 이 5,000원짜리가 만원, 2만원, 5만원, 10만원 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초보자분들, 벌써 경험하셨던 분들이 아마 많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주식 경력이 1년 이상만 되신 분들이라도 이런 경험은 수도 없이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사기만 하면 왜 주식은 떨어질까? 항상 그런 생각하죠. 우리 완전 개초보자들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은 워렌 버핏이 사면은 무조건 수익 난다고 생각하십니다. 워렌 버핏이 사자마자 그냥 다 수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2008년도 못 보셨습니까? 시가총액 20조, 30조, 50조 날라가는 거? 그때만 그럴까요? 오늘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뭐 존버라 그러죠. 3년, 5년, 7년. 워렌 버핏은 평균적으로 7년 8개월 정도를 주식을 보유합니다. 7년 8개월입니다. 이기는 투자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팝니다. 싼 종목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앞으로 좋아지는 종목. 지금 이 시간에도 물건이 팔릴 수 있는 거.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물건이 팔리는 회사. 지금 이 시간. 지금 밤 10시 35분이죠. 이 시간에도 물건이 팔리는 회사를 찾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팔리는 회사. 뭐 코카콜라 이 시간에도 먹잖아요. 맥도날드 이 시간에도 먹죠. 그것도 많이 먹죠. 사람들이 자주 먹고. 우리가 그런 물건을 보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어느 누군가는 네이버라는 주식을 합니다. 아니, 네이버라는 그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죠. 아주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간에 선풍기가 잘 팔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에어컨이 잘 팔려요? 이 시간에? 하물며 이 시간에 열풍기가 잘 팔립니까? 지금? 온풍기라든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잘 팔리는 회사, 24시간 동안 사실상 오픈이 되는 회사, 그런 회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싼 가격에 사는 거예요.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는 더 좋아지는 회사, 또는 지금은 좀 이렇게 힘들지만 앞으로는 극복을 하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 탄력적으로 주가가 치고 가버립니다.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이건 어떤 대형주도 쉽게 날아갑니다. 삼성전자, 지금의 삼성전자, 과거의 삼성전자 보시면은 결국 쉽게 날아가죠. 삼성전자가 뭐 코스닥 종목처럼 날아갑니다. 제가 방송에서 항상 그런 얘기 하죠. 오래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가끔 잊을만 하면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안타깝죠. 그런 질문일수록 제가 뭐라 그래요? 삼성전자를 제가 여기서 추천은 했지만,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지금까지 단 한 주도 매도 사인을 안 드렸지만, 네, 포포님 안녕하십니까? 장기 투자가 가능하면 삼성전자 사셔도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삼성전자, 오늘의 삼성전자는 가장 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삼성전자 꺾이면 어때요? 어차피 다시 또 가는데. 얘 꺾인 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가잖아. 뭐가 중요하죠? 항상 그래왔어요.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나요? 네. 단 장기 투자를 하셔야죠. 여러분들 추천, 네,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그렇죠, 투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아까도 이런 거를 설명을 드렸죠. 투기란 무엇인가? 투자에 성공하려면 상당한 공부와 그리고 그에 맞는 이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 투자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해내지 못하면 그냥 말로만 끝납니다. 경선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안티가 아니라
말만 하는 사람들이죠. 말만 하는 사람들. 말로는 뭔들 못하겠습니까? 말하는 거 보면 뭐 죄다 뭐 어디 타워팰리스 살고 트리마제 사는 거예요. 한남더 힐 사고 뭐 페라리 한 7대 8대 있고. 자, 말만 이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행동. 저는 실천을 가장 중요해요. 액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액션. 언행일치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거는 뭐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액션이죠. 지금 당장 꾸물거리지 말고 실천해라. 행동해라. 더 이상 여기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 앞으로의 인생은 하류 인생으로 가는 겁니다. 하층으로 가는 거야. 하층.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중상층이라는 것은 암묵적인 이런 거를 만들어 놨지만 사실상 하층과 상층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집을 만약에 집에 대출이 있다. 하층이에요. 하층입니다. 시원하죠? 구분해 드릴까요? 내 집이 없고 내가 아직 노후 준비가 안 됐다. 다 하층이에요. 그냥. 그럼 내가 이 지그치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거의 99% 정도가 하층이죠. 맞습니다. 하층입니다. 왜? 노후 준비가 98% 이상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연금요? 여기 공무원분들 미안한데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연금으로 생활 못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제정신입니까? 연금으로 뭐 연금 공무원 연금요? 군인 연금요? 택도 없습니다. 일본 보세요. 460만 원 필요해요. 80세 노인이 460만 원 필요하다고요. 자식한테 돈을 안 썼는데도 460만 원이 필요하다. 아,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아, 거기는 일본이잖아요. 여긴 대한민국이에요. 아, 그래요? 나중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잘 사는 거 보셨습니까?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연금 가지고 잘 살았다면 왜 제2의 창업을 하려고 그러고 치킨집을 하려고 그러고 카페를 오픈하려고 그러죠? 택도 가당도 없는 소리죠. 오피스텔 하나 사가지고 원룸 해가지고 월세 받는다고요? 인생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는 거 문제 안 돼요. 돈만 있으면. 그 월세 한 달에 50만 원 받아가지고 뭐하게. 1억 5천 주고 오피스텔 사가지고. 한 달에 연금 140, 150, 200 받아가지고 그거 돼? 오늘의 짜장면이 7,000원이야. 30년 뒤에 짜장면 얼마일까? 그때도 7,000원일까? 만원일까? 15,000원 할까? 택도 없는 소리. 3만원, 5만원 합니다. 지금 햄버거 얼마인 줄 아세요? 세트 시키면 먹을만한 걸 세트 시키면요 한 8,000원 전후에요. 8,000원 전후 합니다. 다 먹어봤잖아. 롯데리아 어디 가봐. 뭐 불고기 버거 완전 기본 뭐 대리버거 이런 거 말고 맨날 사람이 맨날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 끼 식사 2,000원, 3,000원짜리, 5,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 먹을 수 있습니까? 10년 동안, 20년 동안? 못합니다. 미쳤습니까? 병들어 죽지. 이처럼 어리석은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제 어떤 선후배나 친구들 중에 잘 나가는 친구들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그 현실 생활에 안 좋아하거든. 안 좋아하는 사람이 한 달에 그래 좋다 이거야. 한 달에 한 3천만 원씩 벌면서 세후 3천만 원씩 벌면은 안 좋아해도 돼요. 뭐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구는 한 달에 월급 200만 원 받아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게 정답. 그 사람한테는 그게 정답이에요. 어찌 보면. 근데 이제 미래는 비싼 대가를 치르겠죠. 어디 뭐 컨테이너 박스에 살고 싶지 않으면. 요게 그거예요. 지금의 여러분들 뭐 좋습니다. 이 편한 세상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수도권 서울이면은 괜찮은데 서울 어디 강남이라든지 어디 강북에 잘 나가는 쪽이면은 괜찮지만 어디 지방에 이편한 세상이다? 그 아파트가 10년 후에도 처음 그 가치를 인정받을까요? 20년 후에는요? 30년 후는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제 내일 모레 2020년이잖아요. 과거의 여러분들의 나를 파괴를 시켜야 돼요. 저도 과거에 저를 파괴를 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물론 제가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올라온 거예요. 과거에 나를 파괴를 시켰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과거에 어떤 매매 습관, 우리가 주식만 얘기하자면 주식을 어떻게 잘못된 주식, 사고 팔고 단기 투자하고, 단기 투자도 아니죠. 단기 매매, 어떤 사고 팔고 하거나 카지노처럼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잘못된 올바른 투자, 잘못된 투자 파괴를 시켜야 됩니다. 올바른 투자를 했을 때는 위험은 5고 수익이 더 높죠. 10입니다. 근데 잘못된 투자를 하면은 위험은 100인데 수익은 20밖에 못 가져가요. 단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먹을 때는 20씩 먹고 손실 날 때는 100씩 손실 나죠. 맞습니까? 맞으면 한번 1번 해주세요. 아니 먹을 때는 소위 말해서 20만원씩 수익 나다가 손실 날 때는 막 100만원씩 나가잖아. 이게 확률이 또 8대2, 9대1 이러지 않습니까? 맞으면 1번 한번 해봐. 단타로 이게 돈이 벌려?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와, 큰일 날 겁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버린다면, 파괴시킨다면 2020년도 또한 앞으로 21년, 22년도는 여러분들 거예요. 다들 주무십니까? 여러분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다들 주무세요. 야, 견선이 오늘 야, 집중력이 진짜 대단하시네. 여러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야, 집중력 하나만큼은 대한민국 10위 안에는 들어가겠는데요? 와. 자기개발에 힘써야 됩니다. 자기개발. 시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또 좋아집니다. 주식은 순환매예요. 이쪽 종목만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며칠이나 몇 달 지나고 1년, 2년, 3년 지나면 이쪽 섹터에 또 큰 바람이 불거든요. 사이클이 항상 있습니다. 3년, 5년, 7년, 10년, 1년, 1, 3, 5, 7, 9 또는 10 사이클. 그 사이클을 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한번 태풍이 한번 불었을 때, 폭풍이 한번 불었을 때, 미칠 광처럼 광풍이 한번 불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그 대세 상승이 나오기까지, 대세 상승 삼성전자처럼 나오기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이 기간을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나올 때까지. 삼성전자가 이렇게 나올 때까지 이걸 인내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죠.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월봉 차트로 보면 이거를 견뎠기 때문에, 이 기간을 견뎠기 때문에 이걸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여기도 견뎠죠. 마찬가지. 이걸 먹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견디셔야 됩니다. 이걸 견뎌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정신. 주식은 정신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과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하세요. 두려움은 기회입니다. 기회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위기로 다가옵니다. 종목을 바라볼 때, 어떤 회사를 볼 때 이 회사가 지금 현재 기회인가 위기인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회사의 주가가 현재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올라가 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면 결국 예를 들어 여기서 샀어요. 아모레퍼시픽을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샀다고 쳐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났으니까. 그런데 또 5년 뒤 만약에 이렇게 가면 여기 뚫고 가버리면 부질없다는 겁니다. 5년 10년 뒤에는. 우리가 이런 거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5년 10년 1년 2년 한 달 뭐 그런 거는 뭐 1, 2년 주식을 들고 가야 된다. 미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1년만 주식 들고 가도 미치려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서 제가 뭐 5년 10년 얘기해버리면 그렇잖아요. 개인들은 한 달에 몇 퍼센트 수익 나나요? 요거잖아. 우리 초짜들 정신 차려. 전 세계에 그런 데가 없어. 한 달에 5%씩 꾸준히 났으면 좋겠다. 10%씩 30%씩 꾸준히 먹으면 좋겠다. 한 달에 30%씩 꾸준히 이 새끼가 그냥 막. 근데 뒤돌아보면 우리가 복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1,000만 원을 해서 10억을 만들었다. 그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잖아요. 뭐 10배, 100배가 났으니까요. 근데 그 100배가 한 달에 10%씩 꾸준히 먹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복리로 가는 거야. 어떤 종목은 뭐 3달, 2달, 6달, 8달, 1년 5개월, 2년 뭐 얼마, 3년 얼마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사고팔고 했기 때문에 뒤돌아보니까 누적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복리. 그러니까 복리의 마술사죠. 복리. 복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가지고 언제든지 10억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1년, 2년, 3년 안에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피 보는 거죠. 5천만 원을 가지고 5억을 찍으려고 들어왔죠. 찍을 수 있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5천만 원으로 5억 만드는 거 쉬운데. 근데 그거를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 내로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포탄 맞는 거죠. 거기서. 이거를 길게 5년, 10년, 10년, 20년 이상 쫙 펼쳐놓고 빡 들어가면 그 안에서 출렁거리는 게 이런 사이클 안에서 잔파동이 칠 텐데 가끔 파도도 높게 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태풍 불면 높게 일고 이렇게 또 낮아가고 그걸 파도를 잘 이렇게 타면서 우상향으로 가는 그런 올바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 부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10억, 20억, 30억을 버는 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10억, 20억, 30억 벌려면 한 종목으로 10배, 20배, 30배 단순하게 먹으려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긴 관점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좀 여유를 가지고. 우리는 여유가 없어요. 스스로 감옥을 만들지 마시라니까요. 스스로. 1,000만 원으로 10억을 만들 수 있다. 가능하죠. 100만 원으로 그러면 1억을 왜 못 만들어요? 500만 원으로 왜 5천만 원 못 만듭니까? 너무나도 쉬운데요. 5천만 원 가지고 왜 5억을 못 만듭니까?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없어서. 왜 여유 자금이 없습니까? 아파트 집 대출 그거 감당 안 되시면 이사 가야 돼요. 오래된 빌라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쪽팔립니까? 뭐 집을 뭐 누구한테 뭐 보여줘요 맨날? 그래 좋다 이거야. 내가 오래된 빌라에 한 30년 넘어간 3, 40년은 막 쓰러져 갈 수 있는 막 그런 빌라에 살아요. 막 복도에 막 거미줄 쳐져 있고 막 우중충칭하고 막 그런데 뭐 바퀴벌레 막 지나다니고 그게 쪽팔립니까? 그거 잠깐 참으면 되거든요. 그거 잠깐 한 3, 4년, 5년 참으면 돼요. 3년 전후만 참으면 돼. 그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걸 왜 못해? 앞으로가 더 쪽팔린 거지. 야 나이 50, 60 먹고 돈 못 써봐. 인간 취급 못 받습니다. 하물며 70, 80대는 감당되십니까?
돈이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는 삶은 생지옥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 노력은 사실 대단한 그런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정신을 가장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그 엄청난 정신력은 육체적인 것을 뛰어넘죠. 근데 그 정신력이 또 나오려면 평상시 운동을 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내용은 과거의 나를 파괴해야 됩니다. 오늘의 내용 이거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의 나를 파괴하는 거다. 파괴를 시키느냐 시키지 못하느냐는 내년에 그게 결과치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잘 들었다. 자, 다같이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야, 오늘 야, 근데 시청자들이 왜 이렇게 없어? 오늘 뭐 날이 연말이라서 그렇구나. 각종 송년회 그런 거 있어서 어쩐지 주일날, 원래 주일날하고 월요일날 시청자가 가장 많거든요. 그렇구나.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트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드디어 다음 주입니다. 네, 돌아오는 토요일날, 네, 여러분들 많이 제가 했죠? 제 나름대로 많이 광고를 했습니다. 네, 그물치기 매매법 제가 이거 하는 거니까 이 기법 배우셔가지고 과거에 여러분들의 과거를 파괴시키기 바라겠습니다. 네, 21일날 꼭 합니다. 전날 저 전쟁만 안 일어나면 하죠. 네, 이날 꼭 하니까 아직 신청 못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얼른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문자도 주말에 다들 드렸죠? 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주시면 됩니다. 네, 라스트 기법 강의입니다. 네, 라스트 기법 강의예요. 많은 기대하세요. 많은 기대. 엄청난 기대하시고 이달 추천주 하나 나갑니다. 네, 추천주 하나 나가니까 그 종목 강의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종목 그거 사가지고요. 네, 끌고 가셔서 수익을 좀 많이 내셔가지고 돈도 버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새해에 기분 좋게 출발해야지. 더럽게 출발하면 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생방송을 시청하는 게 장점이 뭐냐면 현장의 흐름을 알 수 있고, 네, 생방송 시청 못 하셔도 제가 메일로 다 드립니다. 근데 이제 질문 있잖아요. 질문이나 뭐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는 거. 약간 그런 거는 좀 좋지. 네,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오늘 또 파밍님도 또 자리하셨네요. 언제나 밝게님 반갑습니다. 닉네임 좋네요. 언제나 밝게. 닉네임 바뀌었네요. 초지일관님. 인공님 아니야? 초지일관. 닉네임을 바꾸셨어요. 여러분들 송년회 다들 있어요? 궁금한데? 저는 다 끝났어요. 송년회. 우리 그 오프라인 모임도 사실 송년회라고도 볼 수 있었겠죠. 겸손 부산 모임, 오프라인 모임. 알파벳 좋아? 알파벳님 항상 녹화방송 들으시니까 녹화방송 딱 네, 듣고 한번 내년에는 어떻게 내가 해볼까
결정을 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초록뱀 평단 1,400원 2% 비중입니다. 종목 진단 좀 부탁드려요. 아, 네, 종목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물어보셔도 돼요. 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다가도 여러분들 뭐 맛집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뭐 일상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종목이나 그런 거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초록뱀 보겠습니다. 초록뱀이 이제 사실상 이 회사는 어떤 엔터주라고 볼 수 있죠. 엔터주죠, 엔터주. 뭐 방송 프로그램이라든지 매니지먼트라든지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임대 사업도 하고 있어요. 아라코퍼레이션 뭐 이쪽에 제가 초록뱀 회사도 예전에 2013년도에 분석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종목 자체가. 네, 초록뱀이 진짜 이 엄청난 위기였거든요. 회사에 한번 위기가 붙었죠. 네, 이게 좀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회사가 진짜 망할 수도 있을 듯한 그런 분위기를 또 조성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회사가. 네, 이 초록뱀이 어떤 지상파라든지 우리가 방송을 보면 지상파 뭐 유선 방송 또 위성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케이블 이게 얘네들이 되나 방송 제작 업계가 되나 넷플릭스 뭐 이런 영향도 있고 결국 실적이거든요. 회사는 결국 실적입니다. 실적이 작년에는 매출액이 639억 영업이익이 13억이 났지만 당기순이익이 154억 적자 나왔습니다. 올해도 사실 큰 그 실적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죠. 오히려 매출액이 떨어졌죠. 작년보다 올해의 매출액은 대략적으로 컨센서스를 보면은 뭐 500억도 나오기 힘들다. 영업이익도 잘못하면 이제 적자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당기순이익 또한 이제 적자죠. 지금 현재 적자입니다. 회사가 역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회사는 순수하게 어떤 미래의 가치는 부족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단기 차입금도 없고 현금 흐름표도 괜찮고 현금성 자산도 괜찮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이렇게 보세요. 기술적으로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기술적으로 이때 상한가가 쳤던 이 자리, 상한가를 치려고 했었던 이 자리거든요. 그럼 이 자리가 저항이에요. 여기가 저항입니다. 올라가봐야 1600원이에요. 완전 매스멈으로 하더라도 1600원이다. 일단은 1차적으로. 1400원의 비중 2%니까 저는 이게 5일선에 안착을 일단 시켰고 비중을 한 2%를 더 실어보세요.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2%를 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살짝 평균 가격을 낮추고요. 1차적으로는 여기 음봉으로 끝났던 이 자리 1,500원까지 한번 보시고 2차적으로는 내가 좀 기술적으로 여유가 있다 하시면은 궁극적으로 약 1,700원 언더까지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이 종목이 한번 치고 갈 때가 됐어요. 앞으로는. 왜냐면 초록뱀이라는 회사가 코스닥이 지수가 이렇게 가는데 이 초록뱀은 아직 이게 세지는 않았거든요.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셀 때.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기술적으로 아직 급등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 이건 또 시가총액이 1072억. 급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성은 앞으로도 저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2%더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평균 가격을 내려놓고 뭐 이번 달 월급 받으셔가지고 뭐 2% 추가 매수 하셔도 됩니다. 하셔서 네 이거를 좀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1차적으로는 1,500원 자 2차적으로는 네, 한 1,700원 언더까지 이렇게 좀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람코 상장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한국 증시에도 영향은 좀 끼칠 것 같네요. 무슨 영향을 끼치죠? 설명해 보세요. 도대체 아람코라는 회사가 상장하는데 한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뭐가 그게 영향을 끼치죠?
뭐 아람코가 뭐 삼성전자 천적이에요? 라이벌입니까? 아니라는 거야. 뭐 아람코가 뭐 어쨌길래 아람코가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럼 냅두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알아서 하라고 그거. 애플이 상장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미국에 웰마트가 있어요. 디즈니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에버랜드와 어떤 뭐 CJ 제일제당이나 뭐 롯데리아나 그게 뭐가 영향이 있죠? 결국 윈윈 아닌가요? 윈윈이죠. 윈윈. 결국 애플과 삼성전자가 서로 싸워가지고 폭락을 맞은 게 아니라 서로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서로 올라가는 거죠. 그건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석유화학주 소수만 움직이겠네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 시타델님은 그거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뭐 아람코가 시타델님하고 아람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하고 아람코하고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식을 6달, 1년, 2년, 3년을 내 계좌에 그대로 들고 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거를. 아람코를 보지 말고 북한을 보지 말고. 제가 이렇게 찝어드려야 돼.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해야지 시타델이라는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있어. 그렇잖아. 나는 우리 이 시청자분들이 주식은 파밍님 별풍선 94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파밍님 겸손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시타델 주식이 장난이야? 2020년도에는 가야지. 형 말 듣고 정신 차리고 가자. 야, 월급 한 달에 주식을 400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진짜 한 3, 4년만 어그지 꽉 깨물면 되는데. 아니, 그러면은 사업도 하나 더 낼 수 있잖아. 그동안 2016년도에 나랑 같이 계속 했었으면 포트폴리오 딱 15개, 20개 딱 꽂아놓고 들어갔으면 계속 추가하면서 하면서 지금 어떻게 됐어? 막말로 솔직히 얼마 벌었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했었으면? 2016년도 예를 들어 뭐 2월달이 됐든 1월달이 됐든 저랑 같이 만약에 했었으면 본인이 알걸?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오픈을 할 수 있었겠지. 편의점이다 그러면은 편의점을 1호점을 더 내든지 뭐 2호점을 더 내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로. 근데 안 하더라고. 저분은 가능성이 앞으로 높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자금력은 월급이 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될 것 같거든. 근데 못하는 거야. 내가 포기하면 돼. 안 되지. 겸손히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포기했으면 했지. 저는 포기 안 합니다. 나는 우리 VIP 회원들 머리채 끌고 가는 사람이야. 나는. 야, 나이 60대인데 머리채 끌고 간다니까. 아이고 회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막말도 합니다. 아유 진짜 잘못하면 폐지 주어요. 이렇게 하고 머리끄댕이 끌고 가요. 조금만 더 가져가 봅시다. 더 한번 사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니까 제가 살아남죠.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까. 초록뱀은 좀 잘 들고 계셔보세요. 요거는 어찌됐든 간에 요거는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야. 이거는 초록뱀은 지금은 좀 좋진 않지만 저거 올라가요. 저거는. 야, OCI가 이게 이제 좀 바닥을 좀 다지려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바닥을 좀 다졌는데 야, 이게 한 번 더 되밀리더라고요. 이게
공포가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밀리면은 근데 그런 건 있어. OCI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샀다. 세오라 네오라 하잖아요. 진짜 세오라 네오라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럼 결국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런 대형 종목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코스닥 종목들은 뭐 하나 딱 잘못 걸리면 특히 바이오 종목들 잘못 걸려버리면 회사가 없어집니다. 그냥 바이오 종목은 웬만하면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못해요 바이오 종목. 그 견디기가 힘들어요 바이오 종목은.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니까요. 바이오 종목. 예, 바이오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센스라든지. 근데 아이센스는 좀 괜찮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네, 이 회사는 좀 좋은 회사예요. 그래도. 네,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있어요. 뭐 아타바이오, 우정바이오, 뭐 삼성제약, 뭐 코미팜, 뭐 이런 거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잘못 걸리면은 자, 바이오 종목으로 끝납니다. 끝나요. 야, 휴먼스 글로벌이 세구나. 그리고 우리 VIP 분들은 추천 종목들 잘 가지고 계세요? 지금 뭐 대세 상승 나오는 종목들도 막 있고 하는데 그거 잘 가지고 계시고 배당도 우리 다 받겠습니다. 네, 배당 다 받고 수익은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네,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이고 파밍님, 뭐 조용하네요. 파밍님, 뭐 하십니까? 뭐 할 말 없으세요? 겸손게 쏘고 조용하시네. 오늘 뭔가 분위기가 다 다운됐는데 내가 무거운 얘기해서 그런가? 분위기가 여러분들 뭐 다들 술 드셨어요? 오늘 술 한잔 하셨습니까? 다들 다 다운돼 있어. 뭐 뭔 일 있었어 주말에? 아니 발을정님 주말에 뭔 일 있었습니까? 아 알파벳님 뭔 일 없었어요? 우리 알파벳이 주식을 매수는 참 잘해. 매수는 솔직히 여기 시청자들 경선 시청자들 중에 상위권이에요. 매수 하나만큼은 상위권. 매수는 상위권이거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매수는 진짜 굉장히 잘하는데 매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중간이 문제야. 중간이 과정이 안 좋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차트 전 종목 한 바퀴 돌려보고 잤어요. 알파벳이 제가 한번 물어볼까? 알파벳이 차트 볼 때, 전 종목 볼 때 어떻게 전 종목 이렇게 돌려봐요? 시타들 그런 거 잘하잖아. 차트 볼 때 여기 사람들한테 알려줘. 시타들 뭐 그런 거는 또 우리 시타들님이 알려주라고 하면 또 그런 건 알려주거든. 원유홀딩스 같은 전원 차트. 아, 원유홀딩스. 원유홀딩스 좋죠. 원유홀딩스는 뭐 지금 사도 되는 종목이에요. 이 회사는 지금 사도 돼요. 원유홀딩스는. 이 회사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자회사의 실적이 좋아요. 요거는. 근데 이 회사가 한 가지 아쉬운 게 딱 한 가지, 진짜 딱 한 가지, 배당을 안 줘. 그러니까 배당을 안 줄 것 같으면 주가의 탄력성 또한 좋아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주주들이 힘들어요. 이거 자체가. 원유홀딩스는 다 왔어. 내가 볼 때 거의 저점은 다 왔다고 봐. 성광밴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성광밴드, 태광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업종. 세계 1위죠. 태광. 성광밴드가 3등이고 국내선 2등이고. 미국, 북한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 듯죠. 미국, 북한. 그러니까 북미가 결국 북한의 개방은
결국 지금은 저는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북한의 개방은. 이미 시작됐어요. 시작된 지도 꽤 지났습니다. 북한은 지금 관광업에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대북제재, 유엔의 안보리 대북제재가 역사상 진짜 최악으로, 최고로 이루어졌는데, 석탄액도 떨어지고요. 어떤 농산물도 수출이 다 완전히 뭐 반토막 이상으로 날라갔죠. 그러나 관광업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20만 명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김정은한테 중국인 관광객을 내가 100만 명 이상 보내주겠다 그랬거든요. 약속을 했어요, 시진핑이. 우리나라 중국인 관광객을 북한으로 100만 명을 내가 보내줄 거니까 잘 해보자.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지난 평양에서. 올해 20만 명 찍었습니다. 내년 더 늘어납니다. 내후년 더 늘어나요. 그럼 중국과 북한이 이렇게 교류를 하죠. 그건 대북 제재에서 벗어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석탄이나 어떤 뭐 석유라든지 어떤 광물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쪽에 규제를 걸었지 이쪽은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관광업에 대한 수출액을 최고치로 찍었습니다, 북한이. 그리고 쌀도 북한에서 지금 쌀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치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올해까지다, 너희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나는 거지. 믿는 구석 없으면 저렇게 못합니다. 핵 하나만 믿고 저렇게 못해요. 그게 바로 중국이죠. 저는 근데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좋게 해결이 된다고 봐요. 뭐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잼 날리고 가끔 스트레이트 날리고 하는데 결국 휴전 들어갔잖아요, 다시. 뭐 해결은 아니더라도 잠재적인 해결, 그에 대한 주식은 또 기대감이 되기 때문에 치고 가는 거죠. 지수가, 그래서 대한민국 지수가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특히 금요일. 원희홀딩스 전환 차트 찾아보시고요. 네, 이런 거. 최소한의 차트는 어느 정도 볼 줄 알면서 왜 그렇게 깨졌냐 그러더라고요. 이제 마음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인내를 하지 못하고 이 위험성이 너무 높아요. 오늘 이걸 보시면은 요거죠, 요거. 시타델은 위험이 커. 위험이 큰 거에다가 항상 이게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다는 겁니다. 위험이 너무 커, 시타델은. 그 위험이라는 게, 주식은 높은 가격에 꼭 산 게 위험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회사에 샀다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위험한 건 무엇이냐? 제일 주식에서 위험한 거는 내가 기다리지 못한 게,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주식을 잘못 샀구나, 내가 종목을 잘못 샀구나,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다 라고 그걸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주식에서 위험한 거는 내가 어떤 주식을 샀든지 그 기간이 짧게 보유를 했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길게 보유하면 안 위험한데 짧게 보유를 하면 할수록 위험도가 높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특히 시타델. 자, 다같이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야, 뭐 오늘 뭐 연말 분위기라서 왜 이렇게 시청자가 적습니까? 네, 올해 가장 적은 것 같은데요, 주일 방송에서. 보통 주일 방송 하면은 50명 전후가 이렇게 되는데 50명, 60명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오늘은 너무 적네. 원래 연말에 좀 그런 게 있더라고, 연말에. 네, 그렇습니다. 장이 좋아서 그런가? 아닌데. 우리만 지금 돈 버는 거 아니지? 여기 보면은 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어요. 야, 이번 달에 이거 21선을 뚫어놓고 안착을 해버리면 올해 마지막 12월 달에 이걸 21선 지금 살짝 뚫어놨거든요, 기술적으로.
살짝 뚫었는데 이거 뚫고 딱 안착을 해버리면 이거 1월달 2월달도 좋습니다. 1, 2월달에 또 2150포인트 또 돌파 시도 나옵니다. 아니 2250포인트 2250포인트에서 2350포인트까지 이 사이에 한번 올 거예요. 탄력적으로 상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만 합니다. 단 조건은 이번 달 이게 안착이 됐을 경우, 이게 딱 21선 저항 맞으면은 1월 달에 글쎄요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추세는 여기 기준으로 하면 장기 추세는 이렇게 열려있죠 계속. 네, 그리고 여기를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를 하면 여기에 딱 지지가 되죠. 지금 지지를 딱 받았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떨어져 봐야 이제는 2000포인트 밑으로 가기가 힘들다는 거. 혹시나 2000포인트 밑으로 가버리면은 매수 영역이에요. 매수. 다시 한번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2000포인트 밑으로 가면 지금도 매수지만 2000포인트 밑으로 가면은 그냥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확신. 여기는 여러분들 기회입니다. 기회의 땅이에요. 기회의 땅. 진짜 인생 역전, 여기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나는 인생 역전이 빨리 되겠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 안 오고 위로 가면은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굉장히 많이 벌겠죠. 이렇게 올라가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한데. 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자 이거 특강 제가 하니깐요, 아직까지도 그물치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꼭 배우시고, 나는 그물치기를 배웠지만 추천줄 하나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라겠고, 나는 그물치기를 배웠지만 VIP 이거 혜택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셔도 전혀 부담이 안 갈 것이다. 이 자리는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여기 앉은 이 자리는요, 증명하는 자리예요. 말로 떠드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까지 저는 겸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주식시장도 좋다 라고 마치면서 저는 내일 뵐게요.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물치기 매매법은 꼭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배우세요. 네, 명령입니다. 꼭 배우시라고. 야, 알파벳도 배웠는데 알파벳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알파벳이라는 사람이 배워가지고 지금 그래도 그나마 그물치기를 배워가지고 여기까지 살아남는 사람인데, 하물며 이거 모르면은 좀 방황 많이 하실 겁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덩키님, 알파벳님, 빠르정님, 여정님, 노매님, 파밍님, 네, 나나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른 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아이고 파밍님, 아이고 오늘 겸손계 고맙습니다. 네, 파밍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진짜 나중에 후회 많이 하시니까 네, 바로바로 신청하시면은 네 되겠습니다.